안녕하세요. 오그TV 이호진입니다. 오늘은 이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분이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 담임 목사인 장경동 목사입니다. 스타 목사죠. 지금 전국적으로 목사님 가운데 거의 전국적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장경동 목사가 아닌가. 사실 장경동 목사가 제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광화문 집회 이후에 전광훈 목사님이 때가 되면은 때때로 장경동 목사와 같이 가는 그동안에 이렇게 스탠스를 취했는데, 결정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 어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장경동 목사 이름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 있을 때마다 전광훈 목사가 내 친구 장경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례대표 1번에는 김승규, 2번에 장경동 이렇게 하면은 기독자유당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어제 후보 발표하는데 장경동 목사가 빠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서 제가 관련되는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기사도 좀 찾아보고 했더니만은 우선은 이 기독자유당 어제 명단을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 탈북민 이해란 씨가 공천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이분이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 이분 장로라고 합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받았습니다. 1번에는 탈북 여성 1호인, 이분이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탈북 여성 1호라고 하는데요. 기독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을 맡으셨구만요. 이분이 1번을 받았고 2번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 장로고 3번이 이제 안산시 의회 의장을 지낸 김석훈, 또 SHD 대표와 송혜정 낙태죄 반대 국민연합 대표, 그 다음에 고영일 자유통일당 대표가 각각 4, 5, 6번. 그러니까는 고영일 대표는 6번에 배정이 돼서 21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비례대표 1번에 내정됐던 이은재 씨, 이분인데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불자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일본에 내정이 됐다가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은 교회 집사다, 난 법명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19년도에 도곡동 성당에서 엘리사벳 세례까지 받았다 하는데 어찌됐든 불교와 뭔가 인연을 초기에 가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탈당을 하고 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마저 받지를 못해서 조금 뻘쭘하게 생겼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전광훈 목사가 몇 차례 이야기한 내 친구 장경동,
어떻게 된 거냐? 뭐 사실 지난번에 이 장경동 목사를 거론하고 나서 정광훈 목사가 당시에는 이제 기독자유당 후원회장 자격으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헌과 당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논란은 됐지만은, 어찌됐든 기독자유당 입장에서는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또 당에 대한 표 결집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장경동 목사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전광훈 목사도 이거를 국회에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장경동 목사 같은 전국적인 인물, 스타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왜 이게 안 됐냐 이게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장경동 목사에 대한 디펜스, 방어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뭐 자유통일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이 광화문 세력들을 모아서 이제 자유통일당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다가 이게 어느 날 본인이 종로경찰서 들어가 있는 사이에 우리공화당하고 합쳐져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나갔고, 다시 또 돌아왔지만은 자유통일당은 이미 없어졌고요. 그래서 결국 기독자유당을 거기다 통일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해서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됐는데, 워낙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정광훈 목사가 내 친구 장경동을 놓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장경동 목사가 어찌됐든 지역적으로는 대전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독자유통일당과의 어떤 교감을 갖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전광훈 목사님이 추진하는 순수한 것보다는 여기에 현실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지금 개입이 되다 보니까는 장경동 목사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챙기지 못, 전광훈 목사 영향력이 축소되고 현실 정치인들이 많이 득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이에서 장경동 목사가 애매한 처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누구 하나 챙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장경동 목사님 개인의 본인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장 목사님하고 통화를 시도를 해서 조금 전에 통화가 됐습니다. 통화가 돼서 이제 장경동 목사의 생각을 좀 들었는데, 장 목사님 말씀을 대략 정리를 쭉 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정치를 한다고 했냐? 그쪽에서,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내가 먼저 한다고 한 적은 없다. 전광훈 목사님이 좀 급하게 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정치하겠다고 한 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본인이 정치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 오구TV에 나와서도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정치하실 겁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때도 이랬고 지금도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내가 하겠지만은 인간적 욕심으로 가는 부분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소위 말하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는 부분은 실패를 하고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말씀을 여쭤봤더니만은
장 목사님은 그 부분에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역할이 있다면은 뭐 어떻게 내 역할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 소위 말하면 밖에서 기독자유당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가능하다면은 할 생각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기독교 세력, 기독교 목사님들을 대변해서 가장 지금 목사님들이 예민해하는 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줄 곳은 기독자유통일등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은 지금은 비례대표 후보로 돼서 후보로서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발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민의 일편을 좀 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 정치에,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거부감이 좀 너무 강하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장 목사님이 지금 심호하는 중문교회 내부에서도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신도들이 많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어느 교회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신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너무 사회에 그렇게 발언을 통해서 갈등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걸로 남았으면 이제 하는 분이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이거든요. 목사님도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압력, 이게 상당히 크지 않았나. 사실 도저히 안 된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해서 뭔가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이 현실을 넘어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경동 목사만큼의 전국적인 스타성,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을 비례대표 전면에다가 배치를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자유통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2016년도에 총선에 나갔던 기독자유당의 전신이거든요. 후신이거든요. 전신이 기독자유당인데 그때 기독자유당이 2.6%인가를 얻어서 3%를 넘지 못해서 국회의원을 국회 진출을 못 시켰거든요. 지금 절호의 찬스고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이 3%만 넘으면은 4-5석, 조금 더 가면 6석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계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아깝다. 정당 차원에서 장 목사님을 나는 영입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의 어떤 거부감 또 이런 것이 엄청 셌던가 봅니다. 그래서 청씨에 적극 발을 들어놓는 것은 우선은 이번에도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좀 저는 안타깝다, 아깝다. 자, 제가 조만간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 만나서 이런 뒷얘기들 또 이런 고민의 갈등의 시간들을 좀 풀어내는 인터뷰를 요청을 해놨고요. 곧 응해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